행복한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참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 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여겨지는 상식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좋은 상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일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저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 지음, 윤미란 옮김, 나비스쿨 출판사의 상식을 깨부숴라입니다. 1% 부자의 법칙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 씨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일본에서 개인 납세액 1위를 여러 번 세웠고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린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마치 행복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을 일깨워주니까요. 저는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사이토 히토리의 사랑이 담긴 이 철학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누르고 일어서서 경쟁으로 얻은 성공이 아닌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저자는 그것을 상식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학업 등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이 유쾌한 상식 파괴를 떠올린다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이토 히토리의 지혜로운 성공 비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세상은 지금 체면, 단체, 규율과 같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 즐거움, 유연성과 같이 경쾌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가볍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가벼움이 주류인 시대에는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식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상식이라면 더더욱 깨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상식을 파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상식 파괴에는 언제나 사랑이 따릅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해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나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까요? 마음의 축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식 파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상식을 깨뜨릴 때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깨뜨릴 때 인생이 가치 있고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상식 파괴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입니다. 사랑을 담은 상식 파괴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경우에는 늘 여행을 다녀서 출근하는 날이 1년에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평상시에 친구들과 자주 드라이브 여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그다지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대표실이 없고 대표의 자리조차 없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행을 즐기는 가운데 신상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품의 이미지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저에게 여행은 일과 같은 것이지요. 또한 대표가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도 좋아합니다. 대표가 부재중이면 직원들이 모두 느긋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대표가 회사에 늘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2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져서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장이 매일 회사에 갈 필요가 없게 되지요. 실제로
우리 회사는 전적으로 직원들을 신뢰하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모두가 든든히 회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모두가 저를 매우 좋아하고 항상 회사를 잘 키워보겠어 라며 엄청 분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편안하게 느끼며 퇴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 대부분의 근속기간이 몇십 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욱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경영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져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한다.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인 사람은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숙제를 해간 적은 손에 꼽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숙제도 제대로 해가야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여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어른들께는 걱정을 많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에도 사랑이 전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작 문제는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영혼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어른들은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일은 어렵지 않다. 모두가 일이 힘들다. 성공은 남의 일이다. 성공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성공하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공의 법칙만 파악하고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성공의 법칙을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한 사람 앞에는 오직 행복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염원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성공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돈도
분명히 벌 수 있습니다. 일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능력만 갖추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성공하고 또한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역시 능력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신기하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어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독자들 중에는 제가 슈퍼맨처럼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여태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격리나 사무 업무도 서툴고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대신 이야기를 해주거나 비서도 아닌데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 줍니다. 회사의 자잘한 업무도 직원들이 빈틈없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생겨도 재빠르게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곤란해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일은 신상품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회사의 핵심 업무에 관련된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나타나서 일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살면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전념해도 회사와 인생이 다 잘 풀립니다. 사랑의 길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저는 단 한 번도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일도 인생도 정말로 즐겁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는 3가지 비법. 사업은 지혜 겨루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사회에 필요할까?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지혜는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즐겁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이디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과 동료, 고객, 세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짜내려 한다면 어떻게든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가지 비법이 완성되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께서 통과했다는 신호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단숨에 일에 힘이 붙어서 이른바 대박이 터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3가지 비법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동그라미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내려면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씩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즐겁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고른 뒤 동료도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동료에게 이득이 되는 것 중에서 고객도 기뻐할 만한 것을 골라보세요.
여기까지 잘 되었으면 일단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 즉 세상에 큰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해냈다면 신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니까 그것이 순풍이 되어 대성공도 어렵지 않습니다. 판매자, 구매자, 세상에 모두 좋다는, 즉 세 가지 비법의 사업을 한다면 성공, 그것도 아주 큰 대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된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고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 아파할 수 있고, 어쩌면 당신보다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해결하려 하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럴듯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금세 같은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해결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증상만 개선한다면 결국 다시 재발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남의 눈을 속이는 것 같은 해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주위에 사랑이 전달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근본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배움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마주해야 하는 인생의 화두이겠지요. 이러한 전제로 당신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보세요. 사랑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가끔 상식을 초월하는 뾰족한 대책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별로 대단한 고민도 아니네 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요. 사랑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고민하는 일이 사라집니다.